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깜깜이 게임입니다. 징계위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오늘 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으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지금 자기가 법무부 장관인지 그냥 정치인인지 헷갈린 모양입니다. 이 SNS 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은 휴가를 내고 강원도로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낙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을 올린 겁니다. 자, 과거에 낙산사에 가서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이 낙산사에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으로 해괴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추미애의 아킬레스건, 추미애의 영린이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자, 당시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려 할 때 얼마나 많은 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통곡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당시 추미애 장관은 열린우리당이 아니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 새천년 민주당 간부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고 씹혔습니다. 삼벌배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 D-1 오늘 낙산사의 노무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리면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친문 지지자들, 친노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을 호소한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내가 믿을 곳은 별로 없다. 여론조사 같은 걸 보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사람이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세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참겠습니다. 자, 뭐 나름대로 고민이 있겠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능의 극치입니다. 이거 뭐 추미애 믿고 맡겨놨더니 이런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민주당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서 뭐 이야기를 했다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별로 좋은 말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열받아 있을 겁니다. 거의 곡소리가 났습니다. 자, 41.1%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한때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을 기록했던 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그것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있는 TBS 교통방송이 의뢰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최악의 지지율 40% 이하의 지지율 37.4%를 기록했습니다. 이거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뭐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 거의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가 폭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뭐야, 또 이거 추미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이번 일주일 사이에서 가장 큰 이슈는 추미애와 윤석열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또 휴가 버릇이 도진 모양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장관을 하면서 한 번씩 절에 가서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갔습니다. 그리고 갑질 논란도 있었습니다. 휴가를 뭐 그런 식으로 가느냐. 이번에도 휴가를 간 것으로 보입니다. 낙산사에 가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의 이름을 빌어 검찰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이 사람이 지금 논리적인 판사 출신의 장관인지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위기에 몰리니까 이것저것 막 집어 던지는 사람인지 참으로 추미애 장관이 좀 살픈 이상해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먼저 추미애 장관이 오늘 올린 SNS 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줄 겁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와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 누구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가장 수사 활극에 희생된 사람은 이명박 박근혜 아닙니까?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려고 쓴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검찰의 희생양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특히 특검에 희생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 검찰이 수사 활극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가족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사 활극에 희생됐다고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검찰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희생됐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달랐습니다. 본인의 글을 썼습니다. 미안하다, 창피하다, 이제 노무현과 정의는 연결시키지 마라. 그리고 자기 집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수사 활극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윤석열을 공격하는 데 썼다는 추미애 바보 아닙니까? 오히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수사 활극 박근혜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은 당시 이 박근혜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전직 총리, 전직 장관, 전직 총리는 한명숙 총리를 의미하는 것 같고 전직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넌센스입니다. 전직 장관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많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전직 장관일 수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도 있습니다. 지금 글은 이렇게 썼지만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수사 활동에 희생됐다고 하면 박근혜 아닙니까? 박근혜, 조윤선, 김기춘. 자,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본인의 뜻은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수 전 총리, 조국 전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국 전 장관은 여기서 수사 활동의 희생자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많은 백화점식 의혹을 가진 장관이 대한민국 역사상 있었던가 싶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수사 활동의 희생양이라면 김관진 전 장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죠.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무슨 말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을 공격에 있었다면 윤석열 하면 박근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장문입니다.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소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인권 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지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 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 발격을 자행해왔다. 참으로 글을 잘 못씁니다.